이 영상은 단순히 여왕의 화려한 업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내야 했던 혹독한 생존의 위협과 숨막히는 권력투쟁 속에서 과연 어떤 절박한 동기로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갈고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수호하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는지 그 냉혹하면서도 필연적이었던 선택의 순간들을 깊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을 넘어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권력의 무게와 지독한 고독, 그리고 이 길을 기회로 바꾸어낸 강인한 의지를 조명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고 그 시작부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국왕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불과 2살 때 어머니 앤 불린이 처형당하며 졸지에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죠. 궁정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속에서 어린 엘리자베스는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미래의 왕위 계승권자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화려한 궁전 속에서도 고독하게 홀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던 어린 소녀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엘리자베스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녀의 이복 언니인 메리 튜더 여왕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은 프로테스탄트였던 엘리자베스를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종교적 갈등은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반역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잉글랜드의 악명 높은 감옥, 런던탑에 감금되는 신세가 됩니다. 차갑고 어두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런던탑.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언제 죽음이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고독을 달래고 좁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그녀의 초조하고 굳게 담은 얼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생각들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렸을까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한층 더 단단해지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메리 여왕의 싸늘한 시선과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혹독하고 냉혹했던 경험들이 훗날 그녀의 통치 철학을 형성하고 자신과 왕국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강력한 복수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불안과 연민을 넘어 이 위태롭고 박해받던 소녀가 어떻게 거대한 왕국의 여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복수의 감정이 어떻게 잉글랜드의 황금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 그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녀의 삶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와 냉혹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위대하고도 고독한 서사였으니까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훗날 그녀를 어떤 여왕으로 만들었을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을 극복하고 잉글랜드의 위대한 황금기를 열어젖혔을지 그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런던탑의 차가운 돌담 아래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며 단련되었던 그 소녀는 기어이 잉글랜드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1558년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올렸죠.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찬란한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즉위와 동시에 사방에서 그녀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새로운 여왕에게 쏟아진 압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유럽 대륙의 강대국들은 개신교를 택한 그녀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로마 교황청 역시 끊임없이 그녀의 통치를 부정하며 잉글랜드를 가톨릭 세계로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강력한 가톨릭 국가들은 엘리자베스를 사생아라 칭하며 그녀의 왕위 계승 자체를 무효화하려 들었으니 즉위의 기쁨도 잠시,
그녀의 마음속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잉글랜드 내부의 불안과 맞물려 더욱 큰 위협이 되었죠. 국내 가톨릭 세력은 여왕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왕실 내부의 반대파들까지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며 그녀의 자리를 흔들려 했습니다.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가 대신들과 외교관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을 테죠. 과연 누가 그녀의 편이고 누가 그녀의 왕좌를 노리는 적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위협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죠. 메리 스튜어트, 그녀는 프랑스 왕실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었고 가톨릭 신자로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에도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라이벌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잉글랜드 안팎의 모든 반대 세력은 언제든 메리를 구심점으로 삼아 엘리자베스의 왕권을 전복시키려 들 테니까요. 메리 스튜어트의 화려하고 매혹적인 초상화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엘리자베스의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곤 합니다. 한쪽은 유럽 대륙의 화려한 궁정 문화 속에서 자라난 여왕이었고, 다른 한쪽은 런던탑의 어둠 속에서 생존을 배운 여왕이었죠. 이 두 여왕의 대비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당시 잉글랜드가 처한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결국 잉글랜드로 망명해왔을 때 엘리자베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메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척했지만 동시에 엄격한 감시 아래 두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을 제 발로 걸어들어온 상황이었으니 엘리자베스의 정치적 고민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왕궁의 뜰을 거닐며 서로를 마주치는 순간마다 두 여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겠죠. 당시 잉글랜드의 상황은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 순간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메리 스튜어트의 존재는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불씨였으니까요.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협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잉글랜드의 미래를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한 냉철한 선택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 이야기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메리 스튜어트의 존재를 시한폭탄의 불씨처럼 여겼고, 그녀의 복수심이 국가의 존립을 위한 냉철한 선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향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메리 스튜어트가 잉글랜드로 망명해온 이후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가톨릭 세력은 메리를 잉글랜드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보았고, 그녀를 중심으로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키려는 음모가 계속해서 꾸며졌죠. 특히 바빙턴 음모를 비롯한 여러 반역 계획에 메리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죠. 여왕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사촌이자 같은 왕족인 메리를 처형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유럽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왕국의 안녕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한 냉철한 정치적 결단이 시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처형 명령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왕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감정을 지워낸 채 오직 왕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결연한 의지만 있었을까요? 1587년 2월 포더링게이 성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메리 스튜어트는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가톨릭 순교자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까요? 메리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승리감보다는 또 다른 위협의 서막을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이 피해 결단은 잉글랜드의 내부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유럽의 가톨릭 강국들, 특히 스페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죠. 예상대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을 빌미 삼아 잉글랜드 침공을 계획합니다. 펠리페 2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 국가인 잉글랜드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고, 메리의 죽음은 그에게 침략의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드디어 1588년 역사의 길이 남을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 해협을 향해 대규모로 출항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습니다. 거대한 전함들과 수많은 병사들을 실은 채 잉글랜드 해안으로 밀려오는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권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틸버리로 향했고 그곳에 집결한 잉글랜드 병사들 앞에서 직접 연설했습니다. 나는 나약한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왕의 심장과 배짱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가슴에 용기와 애국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여왕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채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누빌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죠. 잉글랜드 해군은 스페인 무적 함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작고 날렵한 잉글랜드 함선들은 거대한 스페인 함선들을 교란하며 효과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늘이 잉글랜드를 도왔을까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닥치면서 스페인 무적 함대는 큰 피해를 입고 맙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이 폭풍은 스페인 함선들을 북해로 밀어내고 결국 많은 배가 난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스페인 함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패퇴하고 말았죠.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과 왕국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고 잉글랜드를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세웠죠. 무적 함대 격파는 잉글랜드 역사에 길이 남을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잉글랜드는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해상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황금기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 여왕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권력의 무게는 승리의 쾌감만큼이나 무겁다는 것을요. 그녀의 복수는 국가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과 고독 또한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복수는 국가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과 고독 또한 적지 않았을 겁니다. 승리의 함성이 잦아든 후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아래 비로소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적 함대 격파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잉글랜드가 유럽 연방의 섬나라라는 한계를 벗어나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푸른 대양 위로 잉글랜드의 상선들이 돛을 활짝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찾아 나섰고 무역은 활발해져 런던의 항구는 늘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났습니다. 북적이는 시장과 활기찬 거리에는 새로운 부와 기회가 넘실거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죠. 경제적인 풍요는 자연스럽게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극작가들이 등장하여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걸작들을 쏟아냈고 런던의 극장들은 매일 밤 관객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만개하며 잉글랜드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이는 엘리자베스 시대가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오직 홀로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여왕의 고독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처녀 여왕으로 남았죠. 잉글랜드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개인적인 행복과 사랑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왕국을 위한 냉혹한 선택들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거울 속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찬란했던 승리의 순간들과 그 뒤에 가려진 수많은 희생들을 묵묵히 회고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여왕의 모습은 언제나 위험 있고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뒤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쓸쓸함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지켜내고 번영을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배신과 정치적 암투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쩌면 끊임없는 투쟁이 연속이었고 그 투쟁이 끝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세상 모든 영광과 함께 찾아온 지독한 고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렇게 역사 속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무덤에 새겨진 비문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 짊어졌던 권력의 무게와 그녀가 이룩한 업적의 거대함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냉철한 정치적 결단,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독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권력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이후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게 됩니다. 대서양의 패권을 장악하며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섰으니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아래 잉글랜드는 문화적으로도 눈부신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이 인류 정신사에 길이 남을 걸작들을 쏟아내며 런던 극장가는 늘 활기로 넘쳐났고 탐험가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항해 시대를 맞아 세계 곳곳으로 상선들이 뻗어나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니 그야말로 엘리자베스 시대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번영의 시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찬란했던 황금기의 눈부신 빛 뒤편에는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평생을 감당해야 했던 지독한 고독과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직 왕국과 국민들을 위해 바쳐 지켜낸 환호와 영광 속에서도 복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냉혹한 정치적 선택들은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결단들이 쌓여 그녀는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으며 쓸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고 처녀 여왕으로 남기로 한 그녀의 선택 또한 개인적인 행복과 사랑을 넘어 오직 국가만을 위한 숭고하고도 값비싼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처절한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기적처럼 승리했던 순간은 엘리자베스 1세가 평생 자신과 왕국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복수를 마침내 완성한 결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단순한 해상 전투의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안과 핍박, 왕좌에 오른 후에 끊임없는 외부 세력의 위협,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메리 스튜어트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거쳐 여왕이 오직 생존을 위해 펼쳤던 치열한 투쟁과 냉철한 정치적 결단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위대한 승리를 통해 잉글랜드를 명실상부한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세우고 찬란한 황금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자신의 시대를 영원히 빛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 1세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적인 응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지켜내기 위한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냉철하고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는 위대한 업적이라는 눈부신 빛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값비싼 희생,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며 오늘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과연 한 나라의 리더는 어디까지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고독과 짐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백 년 전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리더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선택의 딜레마,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국가나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용기, 그리고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코 단순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왕국의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었음을 통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력한 군주로서의 위엄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숭고한 희생을 강조하며 그녀의 위대한 유산이 현대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했던 한 여인의 초상화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죠.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했던 한 여인의 초상화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죠. 엘리자베스 1세의 삶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리더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선택의 딜레마,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국가나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용기, 그리고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코 단순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격정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았죠. 오히려 자신과 왕국의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었음을 통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미래를 위한 깊은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주로서의 위엄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숭고한 희생을 강조하며 그녀의 위대한 유산이 현대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마침내 자신과 왕국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스페인 함대가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는 모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여왕의 치열한 생존 투쟁과 냉철한 정치적 결단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므론 세계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승리는 잉글랜드를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기폭제가 되었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가 현실이 되는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런던의 항구는 활기를 띠고 잉글랜드 상선들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새로운 문물과 불을 실어 날랐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아래 잉글랜드는 문화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합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극작가들이 등장하여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명작들을 쏟아냈고 런던의 극장들은 늘 관객들로 북적이며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번성하는 런던 시가지는 활기 넘치는 상업과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목말라하며 시대를 앞서 나갔죠. 이는 여왕의 안정적인 통치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쳐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단호히 맞서며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이룬 여왕에게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내렸던 냉혹한 선택들은 그녀에게 깊은 고독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처녀 여왕으로 남아 개인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며 왕국의 안녕을 지켰던 그녀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울 속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좌에 앉아 위엄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왕의 초상화에는 화려한 왕관과 홀 뒤에 숨겨진 쓸쓸함이 배어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냉철하고도 필연적인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는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고독과 희생, 그리고 권력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며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 여왕이 겪었던 가시밭길 같은 삶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엘리자베스 1세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적 함대와의 싸움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잉글랜드는 이제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아래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런던의 거리마다 활기가 넘치고 상인들의 재빠른 발걸음과 항구에 드나드는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번영의 노래를 불렀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문화의 꽃이 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 크리스토퍼 말로우 같은 위대한 극작가들이 등장하여 인간 본연의 희로애락을 담은 걸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극장에는 매일 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연극은 단순히 오락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죠. 이는 여왕이 이룩한 안정과 번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대항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올랐고 용감한 탐험가들과 상인들은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무역을 확장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와 같은 강력한 무역회사들이 설립되어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졌으니 그야말로 국가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한 여인의 깊은 고독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을 처녀 여왕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통해 왕권을 약화시키거나 특정 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그녀의 선택이었죠. 왕위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냉철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동시에 개인적인 삶의 행복과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어쩌면 그 어떤 물리적인 무게보다도 더 무겁고 고독했을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그녀가 내린 수많은 냉혹한 결정들, 이복 언니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 끊임없는 음모와 반역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은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히게 했죠. 이러한 선택들은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여왕의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거울 속에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평생을 바쳐 지켜낸 왕국과 백성들. 그러나 그 모든 영광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고통과 상실감은 오직 그녀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쓸쓸한 초상화 속에는 영광과 고독이 뒤섞인 한 여왕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리더가 직면하는 선택의 딜레마, 이기 속에서 국가를 이끄는 용기, 그리고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책임감의 무게를 돌아보게 하죠.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략이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냉철한 계산이었으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강력한 여왕의 모습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단순히 잉글랜드의 황금기를 넘어 한 여인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의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했던 한 여인의 초상화는 깊은 여운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양면성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것들은 단순히 한 왕국의 번영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으로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기적처럼 물리친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잉글랜드는 유럽 연방의 작은 섬나라가 아닌 드넓은 세계 해양을 호령하는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섰죠. 푸른 바다 위로 잉글랜드의 상선들이 돛을 활짝 올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며 국부는 놀랍도록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활기찬 사람들로 넘쳐났고 윌리엄 세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이 탄생하며 영국 문화는 바야흐로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한 여왕의 굳건한 결단과 지독한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생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지독한 고독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과 왕국을 위협했던 세력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피해 결단을 내렸던 그 모든 순간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엘리자베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녀는 처녀 여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며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행복마저 오직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끊임없이 후계 문제로 시달리면서도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막고 잉글랜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내 독신을 고집했죠. 왕관의 무게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여왕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화려한 궁정의 중심에서도 그녀는 늘 외로운 섬과 같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적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감춰진 한 여인의 고독과 희생, 그리고 권력이라는 양날의 칼이 지닌 본질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위한 냉철하고도 필연적인 정치적 선택이었죠. 어쩌면 그 당시 잉글랜드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였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처형하고 세계 최강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은 바로 이러한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과 냉정한 정치적 결단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잉글랜드는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었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가치와 제도들의 단단한 초석을 성공적으로 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리더가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의 딜레마,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국가를 이끄는 용기, 그리고 개인의 삶을 기꺼이 뛰어넘는 책임감의 막중한 무게를 우리는 그녀의 일대기 속에서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또 어떤 값진 지혜를 선사할까요? 강력한 여왕의 위엄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감내해야 했던 지극한 희생.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녀의 초상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역사의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했던 한 여인의 삶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단순히 잉글랜드의 황금기를 넘어 한 여인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증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